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털보이사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관한 특별하고 정확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주로 저린 증상인데요. 손목이 저린 것이 아니고요. 손바닥하고 손가락이 저립니다. 그래서 손목에 관한 통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 관한 통증이나 손목이 저린 것이 아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부터 손가락이 이렇게 저린 증상입니다. 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리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 아프기도 합니다. 저린 건지 아픈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고 너무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 중에 뭐 이렇게 저리거나 아픈 증상 말고 무감각이 중요한 이유는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리게 되면 감각이 점차 떨어져 가지고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알지 못하고 저린 증상이 점점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나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힘도 빠지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는데 평상시 하던 작업, 좀 정교한 작업을 잘 못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손에 정교한 이런 손놀림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손에 정교한 이런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흔히 따서 먹는 그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콜라. 그런 병뚜껑을 못 따게 됩니다. 그럼 이게 힘이 떨어지거나 뭔가 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손목이 아니고 손바닥과 손가락, 주로 이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이 이렇게 5번째 손가락 빼고요. 이렇게 해서 저리거나 아프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짚는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정교한 작업을 못하거나 병뚜껑 같은 걸 못 딴다. 네, 이게 증상입니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뭐냐?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과도한 손의 사용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려서 병원에 많이 온다고 믿어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계속 했었고요. 지금 물론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환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TV나 어떤 자료들에도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는 막 이렇게 많이 써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손을 많이 써서 오는 사람들은 뭐냐?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약간 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 나타나긴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같냐면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손을 많이 써서 온 거 맞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걸리는 연령이 40대부터 60대까지인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손을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손을 다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 그 자체로 보면 그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은 어차피 그 사람한테 있는 거고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하필이면 그 사람이 손을 좀 더 많이 써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증상이 조금 더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예 없다가 손을 많이 써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내재해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신경이 이미 충분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거나 손을 조금 더 많이 써서 간당간당하던 그 경계를 넘어갔다. 그래서 증상이 참을 수 없게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잘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을 많이 써서 생긴다 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손을 많이 쓰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조금 더 흔하게 나온다. 조금 더 자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는 많이 써서 생긴 게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털보이사 그거 확실히 책임질 수 있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찾아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 환자들에 대한 그런 MRI나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고 책에 다 써 있고 이미 다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죠. 책을 읽고도 인지를 못해서 환자들한테는 책에서 나온 내용, 책에서 읽은 내용대로 말을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거 많이 써서 그래요. 아니면은 환자가 와서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요새 손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예, 손을 많이 써서 생긴 게 주 원인이 아니고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린 사람의 증상이 조금 더 자주 나온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를 어떻게 하냐? 비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근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중간 원인은 그 힘줄이 붙는 거거든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힘줄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이 힘줄이 부어서 신경을 꽉 누르는 거거든요. 힘줄의 부종을 낮춰주면 됩니다. 힘줄에 부은 거, 힘줄의 부기를 가라앉혀주면 신경이 풀리죠.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손목에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들이 효과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휴식이죠. 쉬게 되면 힘줄의 부기가 가라앉고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신경이 좀 덜 눌려서 우리 신경이 그 아주 심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눌려 있어도 증상을 좀 못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손목에 주사 맞는 거는 증상이 잘 호전됩니다. 주로 스테로이드를 맞는데 스테로이드는 힘줄의 부기를 가라앉혀 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잘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줄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그 스테로이드의 효과는 오래 가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원인 모르게 힘줄이 부었던 것처럼 다시 힘줄이 부어서 신경을 누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환자는 손목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계속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잘 지내냐? 아예 병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동그란 신경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눌려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요. 거의 납작하게 눌려도 잘 버팁니다. 신경은 아주 끝까지 눌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적응해서 잘 버팁니다. 그러나 아주 많이 눌린 신경이 잘 버티다가 그 조금 더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못 참고 이제 확 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맞고 좋아지는 것은 심각한 부기를 가라앉혀 주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신경이 눌리는 현상은 좋아지질 않죠. 그리고 주사는 문제점이 신경이나 그 힘줄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사가 들어가서 뭐 그 사이를 다 피해서 놓으면 좋겠지만 신경을 놓거나 아니면 힘줄에 놓게 되면 신경이나 힘줄이 손상을 받아서 결과가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누르는 그 통로를 넓혀주면 되지 않겠냐? 예, 그 넓혀주는 방법이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하면 거의 완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이 신경을 누르는 통로를 풀어줘도 통로가 다시 재생돼서 재건돼서 신경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수술할 때 좀 신경을 덜 풀어주게 되면 재발을 또 잘합니다. 수술은 문제점이요. 수술 후에 통증이 있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수술하고 나서 왠지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심해서 몇 달 동안 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합병증이 거의 없는 수술이 개발돼서 쓰이기도 하고 손바닥을 째지 않는 그런 내시경 수술을 개발해서 쓰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수술이 이제 합병증이 거의 없는 그 수술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합병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수술을 한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합병증이 제가 기억나는 환자가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서서히라도 다 좋아지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좋아져서 합병증이 없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존의 수술은 여기 손바닥에 제가 그려왔습니다. 기존의 수술은 손바닥을 이렇게 길게 째는 것인데요. 길게 째게 되면 손바닥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통증과 그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프고 잘 회복되지 않고 깁스도 해야 되고 상처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길게 째서 확실히 보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또 재발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너무 많이 째서 문제가 되나 해서 여기 조금 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에 조금 그려놨죠. 이렇게 조금 째면 이건 괜찮을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고 기존의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째는 건요. 길게 째든 조금 째든 그 자체가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통증과 회복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째게 되면 문제가 그나마 신경이라도 확실하게 감압, 그러니까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주기라도 잘했던 수술인데 이걸 조금 째는 바람에 이 아래쪽하고 이 위쪽하고를 다 풀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수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짠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합병증이 적지도 않은 거죠.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손목을 절개하는 건데요. 손바닥하고 손목하고는 다른 피부입니다. 손바닥을 째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통증이 적고요. 손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깁스를 하지 않고요. 소독도 간단하고 상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환자는 없는데 저한테 안 오고 재발돼서 다른 데 가서 수술하거나 그랬을 수는 있겠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재발이 한 명도 없었고요. 어떤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신경 손상의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 손상도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수술이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 제가 하는 개량된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의 최대 단점은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이 수술 방법을 시도하는 선생님들도 원활하게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바람은 이 수술 방법을 널리 퍼뜨려서 전 세계에 있는 손목 터널 환자들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합병증 없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의 최대 단점이 어렵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성의만 있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수술 방법을 그려서, 제가 그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려서 그 책으로 만들어서 영구 보존시키려고 합니다. 인류의 유산으로. 왜냐하면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수술인데 너무 결과가 좋고 환자한테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회복이 너무 잘 되는데 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많이 없다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 알고 계시고요. 예방은요. 아까 원인 모른다고 그랬죠. 원인을 모르면 예방이 어렵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손을 덜 써라. 두 번째가 손을 아껴라. 세 번째가 스트레칭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꽉 잡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리가 나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 자체가 많이 써서 생긴 것이 아주 미미하고 거의 대다수의 원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정확히 예방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휴식이죠. 손을 안 쓰는 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손을 어떻게 안 씁니까? 일하려면 어떻게 안 써요? 40, 60대는 거의 가장인데 여자든 남자든. 근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한다면 언제까지 안 해야 됩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의 그 증상이 지금 잠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한 달 동안 손을 안 써서 그것 때문에 딱 생긴 게 아니고요.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 있고 이미 신경이 잔뜩 눌려 있는데 그 상태에서 손을 아주 조금 썼을 때 증상이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으로는 그 질병을 가라앉힌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는 아주 조금만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 오시냐면요. 나는 일을 안 하면 괜찮은데 일을 조금만 해도, 그냥 조금만 손을 써도 손이 너무 저려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몇 년을 지내봐도 그래도 저려서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식은 급성기에 잠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쉴 수도 없고 손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곁다리로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말이죠. 이 휴식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들은 분들은요. 손 쓰는 거를 정말 세세하게 기억을 다 합니다. 설거지한 거, 청소한 거, 빨래 갠 거, 심지어 그런 것들도 다 손을 썼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내가 며칠 전에 빨래 개고 나서 이렇게 손이 저립니다. 그래요. 활동으로 치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휴식이 예방이 방법이 꼭 되진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항상 강조하죠. 모든 의학 관련된 강좌, 이렇게 질병에 대한 어떤 설명에는요. 말미에 꼭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평상시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스트레칭 하면 이 질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 손을 이렇게 쓰시고 손을 이렇게 쫙 펼쳤다가 이렇게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예방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 많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 저라고 특별한 그런
아주 대단한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아주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이 별로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예방법 알려주는데요.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환자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무슨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을 때 보면 이 환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체외충격파도 안 때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약도 하나도 안 먹고 물리치료만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칭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칭의 효과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 딱히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뭐하러 굳이 얘기하냐. 예, 제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환자들도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이거 정확히 환자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면 환자가 그걸 함으로써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의사들도 환자한테 뭔가 좋은 거를 얘기해 준답시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환자의 질환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우리도 자성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어떤 질병을 설명을 할 때 많이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 환자가 왔다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 머리가 왜 아픈 거예요?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통의 원인은 정말 많고요. 지금 환자분이 머리가 왜 아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알 수 없습니다. 내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게 확실하거든요.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두통에 관해서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두통에 관한 논문도 많이 읽고 두통에 관한 전문 책을 따로 읽었습니다.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보통 잘 공부하지 않는데 저는 두통 책을 따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두통을. 물론 제가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중에서야 또 발견한 거지만 그 책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 모른다. 모릅니다. 모르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원인 그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왜 이 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고 두통의 예방을 어떻게 예방하냐? 두통의 예방은 뭐 카페인 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자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이런 그냥 덕담 같은 거밖에 없어요. 확실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두통 환자 중에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요새 뭐 힘든 일도 없고 뭘 특별히 하지도 않고 잘못 먹은 것도 없고 어디 다른데 문제점도 없는데 머리가 왜 아픈가요? 선생님 저 머리 혹시 큰일 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맨날 뭐 저는 왜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 저는 팔자가 좋아서 정말 손을 거의 안 쓰고 지내는데 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을까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원인과 예방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손을 혹사시켜서 꼭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손을 덜 쓴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나는 손을 덜 썼더니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 부기가 살짝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없어진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병이라는 것이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완화되는 원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악화됐다가 조금 완화돼서 증상이 좋아졌을 수가 있는 거죠. 원인 잘 모르게. 우리가 가진 치료법은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수술 치료, 그리고 각종 찜질 정도죠. 여러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내용을 오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 털보이사였습니다.